스트레스와 우울증으로 망가진 내 삶,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이유. 서론 스트레스와 우울증으로 망가진 내 삶. 누구나 한 번쯤은 힘든 시기를 겪어봤을 거예요. 그저 일상적인 스트레스라고 넘길 수 있는 일이 어느 순간 나를 압도하는 벽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때 스트레스와 불안은 어느새 우울증으로 번지기도 하죠. 그렇게 내 삶은 점점 나 자신을 잃어가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멀어지고 무엇보다 삶이 왜 이렇게 힘든 거지? 라는 질문에 답을 찾을 수 없었어요. 저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정신적으로는 점점 더 무너지고 몸도 따라가기 힘든 상황이었죠. 신체적인 증상도 점차 나타났고 어느 날은 스스로 일어날 힘조차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때는 내가 왜 이렇게 된 걸까 하고 후회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그때 나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히 약이나 치료가 아니라 나를 이해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들이었다는 걸요. 그래서 오늘은 제 경험을 나누고자 합니다. 힘든 시간을 겪고 나서 어떻게 다시 건강한 삶을 찾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해요. 에세이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이유. 1. 내 몸과 마음을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우리가 힘든 시기를 겪을 때 대부분 외부의 문제나 사람들 탓을 하곤 해요. 하지만 제가 깨달은 중요한 점은 내가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었어요. 스트레스와 우울증이 심해지면 몸도 자연스럽게 반응을 보입니다. 심장이 두근거리고 잠은 오지 않고 식욕은 사라지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저도 모르게 더 자책하거나 무리하게 일을 하려고 했어요. 괜찮겠지? 이 정도는 나을 거야 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이런 마음이 문제였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정신적인 건강도 중요한데 육체적인 건강을 먼저 챙기지 않으면 회복이 어렵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때부터 조금씩 몸과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지금 내 몸이 왜 이렇게 반응할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 던지면서 내 몸의 신호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2. 나만의 회복 방법을 찾기 위한 노력. 어느 날 우울증과 스트레스의 고리를 끊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했어요. 그 중에서 제가 찾은 가장 중요한 방법은 규칙적인 운동이었어요. 처음에는 몸이 너무 피곤하고 마음도 처져 있어서 운동을 하기가 어려웠어요. 하지만 운동을 통해 몸과 마음을 연결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죠. 산책을 하거나 요가를 하는 것만으로도 하루하루 마음이 조금씩 나아졌어요. 사례 1. 운동을 통한 회복. 예를 들어 제 친구 중 한 명은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가 심각한 우울증에 걸렸었어요. 그녀는 처음에는 몸도 지쳐 있고 마음도 쉽게 풀리지 않아서 운동을 싫어했어요. 하지만 조금씩 산책을 시작하고 매일 아침마다 스트레칭을 하면서 자신이 얼마나 회복되는지 느꼈죠. 하루하루 운동을 통해 몸이 점점 더 건강해지고 마음도 차분해지는 걸 느꼈어요. 결국 운동은 단순한 체력 단련이 아니라 정신 건강을 위한 중요한 도구였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해요. 3. 균형 잡힌 식단과 충분한 수면.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건 식사와 수면이었어요. 아무리 운동을 해도 먹는 음식이나 잠의 질이 떨어지면 회복은 더디죠. 그래서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어요. 제가 찾은 가장 큰 팁은 가공식품을 줄이고 채소와 과일 위주의 식단을 유지하는 거였어요. 특히 스트레스가 많을 때 신경이 예민해지는데 그럴 때는 미네랄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됐어요. 사례 2. 건강한 식습관의 중요성. 저의 또 다른 친구는 다이어트와 스트레스 때문에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결국 식습관을 바꾸기로 결심했어요. 그녀는 고단백 저탄수화물 식단을 시도했는데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점차 몸이 건강해지면서 마음의 균형도 찾아갔습니다. 특히 채소와 과일, 견과류를 꾸준히 섭취하면서 신경이 안정되는 느낌을 받았다고 해요. 그녀의 경험을 보면 제대로 된 식사와 영양소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었어요. 4. 나만의 여유를 갖는 법 배우기. 우리가 일을 하거나 집안일을 하면서 대부분 시간을 보내죠. 그런데 그렇게만 살다 보면 어느새 나를 챙기지 않게 되고 점점 지치게 됩니다. 저는 이런 일상에서 조금씩 여유를 갖는 법을 배워야 했어요.
스트레스가 많을 땐 짧은 시간이라도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 중요해요.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거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산책을 하는 것만으로도 큰 회복이 되더라고요. 사례 3 여유와 시간 관리의 중요성. 저는 한때 일이 너무 많아서 무너질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그럴 때마다 저만의 시간을 조금씩 만들어 갔어요. 예를 들어 매일 30분씩 좋아하는 책을 읽거나 집에서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보는 시간. 처음에는 조금 어색했지만 점차 그 시간이 저에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제 친구도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그녀는 회사에서의 압박감 때문에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하루 10분이라도 산책을 하거나 혼자서 조용히 차를 마시는 시간을 가지면서 점차 마인드가 정리되었어요. 결국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이유. 우리는 모두 각자의 삶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 어려움을 겪을 때 단순히 그 상황을 견디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변화하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해요. 운동, 식단, 수면, 그리고 여유를 갖는 법. 이 모든 것이 단기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장기적인 회복을 위한 중요한 과정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저 역시 그 과정을 통해 조금씩 회복했고, 지금은 이전보다 훨씬 건강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물론 완벽하게 나아진 것은 아니지만, 꾸준한 노력 덕분에 지금은 더 나은 자신을 만나고 있어요. 이 글을 읽는 여러분도 자신만의 회복 방법을 찾고 조금씩 실천하면서 건강한 삶을 되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트레스 관리와 뇌건강 과학적 근거와 해결책. 스트레스는 현대 사회에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 겪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정신적인 고통에 그치지 않고 뇌와 몸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뇌의 구조와 기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스트레스가 과도하게 지속되면 뇌의 중요한 부분인 해마와 전두엽에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해마는 기억과 학습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전두엽은 계획, 의사결정, 사회적 행동 조절 등 고차원적인 뇌 기능을 담당합니다. 1. 스트레스가 뇌에 미치는 영향. 스트레스가 만성적으로 지속되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과다하게 분비됩니다. 코르티솔은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불리며 급성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생존을 돕지만 만성적으로 높은 수치를 유지하면 뇌의 여러 부분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코르티솔이 과도하게 분비되면 해마의 세포가 손상되고 뇌의 신경 연결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기억력 저하, 집중력 부족, 그리고 심각한 경우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과학적 근거. 하버드 유니버서티의 연구에 따르면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해마에서 신경세포의 생성을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기억력 저하와 관련이 있으며 스트레스가 우울증과 같은 정신적 질병을 유발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보여줍니다. 또한 저널 오브 뉴로사이언스에 실린 연구에서는 만성적인 스트레스가 전두엽의 기능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전두엽은 의사결정과 사회적 상호작용을 조절하는 뇌 영역으로 이 부위의 기능이 떨어지면 감정 조절이 어려워지며 스트레스와 관련된 질환에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2. 스트레스 관리의 중요성. 스트레스를 적절히 관리하는 것이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지키는 데 필수적입니다. 스트레스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스트레스 반응을 조절하고 그것이 뇌와 몸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법은 충분히 존재합니다. 여기에는 운동, 명상, 충분한 수면, 그리고 긍정적인 사회적 관계가 포함됩니다. 운동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로 입증되었습니다. 운동을 하면 엔도르핀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는 기분을 좋게 하고 스트레스 반응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운동은 뇌의 혈류를 증가시켜 뇌의 건강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 정신건강협회 APA는 규칙적인 운동이 우울증과 불안 증상을 완화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명상은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마음챙김 명상 MINDFULNESS 메디테이션은
뇌의 전두엽과 관련된 뇌파를 활성화시켜 감정을 조절하고 스트레스 반응을 줄여줍니다. 또한 명상은 해마의 구조를 보호하고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버드 메디컬 스쿨의 연구에서는 명상이 스트레스 해소와 관련된 뇌의 활성화를 도와주고 실제로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뇌 영역의 활동을 줄여준다고 밝혔습니다. 수면은 스트레스 관리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수면 중에는 뇌가 하루 동안 겪은 감정적 스트레스를 처리하고 기억을 정리하는 중요한 과정이 일어납니다. 충분한 수면은 코르티솔 수치를 낮추고 뇌의 회복을 돕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79시간의 수면을 취하는 것이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유지하는 데 최적의 시간입니다. 내셔널 슬리프 파운데이션의 연구에 따르면 부족한 수면은 스트레스 호르몬의 분비를 증가시키고 정신적인 불안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3. 사회적 관계와 스트레스 완화. 긍정적인 사회적 관계는 스트레스 완화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친구나 가족과의 대화, 지지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아크서토선이라는 호르몬은 사람 간의 친밀한 관계에서 분비되며 이는 스트레스를 낮추고 신경계를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지지가 있는 사람들은 스트레스에 더 잘 대처하고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는 데 유리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례 제 친구 중 하나는 직장에서 겪은 지속적인 스트레스 때문에 거의 우울증에 가까운 상태에 있었어요. 그러나 매일 저녁 친구들과 소소한 대화를 나누면서 스트레스 수준이 현저히 낮아졌다고 하더군요. 사회적 지지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그녀의 뇌는 점차 회복되었고 자신감도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경험은 뇌가 사회적 연결을 통해 회복할 수 있음을 증명해주는 사례입니다. 결론. 스트레스는 불가피하지만 그 영향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충분히 존재합니다. 스트레스가 뇌에 미치는 영향은 과학적으로 잘 입증되어 있으며 이를 극복하는 방법도 다양합니다. 운동, 명상, 수면, 그리고 사회적 관계는 우리의 뇌 건강을 보호하고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이 방법들을 실천함으로써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을 조절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